강릉시가 남녀 모두 평등하고 살기 좋은 여성 친화 도시에 선정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관련 국비 지원이 거의 없어 이름뿐이란 지적입니다. 강릉의 한 양돈 단지가 축산 분뇨로 만든 액상 비료를 자신의 논밭에 뿌리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해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에 대한 과속 구간 단속이 4년 만에 재개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급커브와 급경사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영동 지방의 여름 가뭄이 극심해지면서 심각한 급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폭염에 가뭄까지 농작물이 말라 죽는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벽실을 뿌린 지 116일 만에 도내에서 첫 벼베기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올해 벼 작황은 괜찮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가 남녀 모두 평등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이른바 여성 친화 도시에 선정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관련 국비 지원이 거의 없어 이 사업이 이름뿐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아 문제로 2년 전 직장을 떠난 유영란 씨는 최근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소개해준 자신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겁만 먹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용기를 갖고 나가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용기도 많이 얻게 되고. 강릉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지난해 정부로부터 여성 취업과 관련해 받은 예산은 25억 원 정도. 하지만 여성 친화 도시와 관련된 예산은 그중 1,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연간 10개의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해서 협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업체들이 그런 협약 사업에 참여하신다면 여성 친화 도시란 여성가족부가 여성 취업 확대, 양성 평등 문화 확산, 여성 편의시설 확대 등 3대 목표를 갖고 도입한 사업입니다. 지난 2010년 선정된 강릉시도 국비 지원에 따라 2015년까지 61억 2천만 원의 지방비를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정 3년이 지나도록 국비 지원이 전혀 없어 지방비 투입은 엄두도 못 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모유 수유 시설이나 화장실 개선 등 여성의 기본 편의시설 갖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여성 우선 주차장이 조성되는 등 시설 개선 면에서는 아직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도시마다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주면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해서 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하는 것만 능사는 아닌 걸로 보고. 사업 예산 지원이나 정책 뒷받침이 부족해 추진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억, 2억을 따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성 친화 도시 선정이 양성 평등 확산과 시민 의식 전환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부가 자치단체별로 기본적인 예산조차 마련하지 않아 생색내기 용이라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축산 분유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액상 비료로 만들어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강릉의 한 양돈 단지에서 액상 비료를 과다하게 붓는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 주문진읍에 위치한 한 양돈 단지. 지난해부터 축산 분뇨의 해상 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이곳에서는 돼지의 분뇨를 미생물과 결합해 액상 비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액상 비료가 뿌려지는 밭입니다. 주민들은 농사가 목적이 아니라 액상 비료를 뿌리기 위해 이 밭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냄새나고 파리가 끼들어가지고 주야장차 그 말만 하고 앉았더니 이 보자 하니 점점 더 많이 갖다 보. 이게 무슨 농사가 되는가. 이 밭은 액상 비료를 만드는 양돈 단지에서 직접 임대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양돈 단지에서는 인근에 논도 임대해 연을 재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곳에도 액상 비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작물을 경작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왜냐면은 그게 지금 저희들이 그 작물에 적합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 1차적으로 경작을 해봐야. 적절한 처리를 마친 액상 비료를 논과 밭에 뿌리는 것은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우리한테 신고하고 하라 이런 부분은 없고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하고 나중에 어디에다가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했다는 거 그것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문제는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액상 비료 살포 시 적절한 냄새 저감 장치 마련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에 대한 과속 구간 단속이 4년 만에 다시 실시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속초 방면 미시령 터널 종료 후 300m 지점에서 요금소 앞 350m 지점까지 2,985m에 걸쳐 시속 60km의 제한 속도로 단속을 합니다. 이 구간은 미시령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이 많아 사고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한편 미시령 관통도로에서의 구간 과속 단속은 2009년 2월 처음 시도됐지만 단속 구간이 너무 길다 보니 운전자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시행 8개월 만에 완전히 중단됐었습니다. 여름 가뭄이 극심합니다. 이달 들어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 농촌 지역이 급순환을 겪고 있고 농작물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어 있는데 가뭄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보세요. 산간 계곡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의 한 마을입니다. 계곡물을 모아놓은 20톤 규모의 급수 탱크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이 마을 7가구의 주민들이 극심한 급순환을 겪으면서 소방차 급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 설거지 힘들고 뭐 다 힘들지. 빨래도 그렇고 뭐 다 힘들지요. 이달에 강원 남부 지역에 내린 비는 10mm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삼척 지역에서 현재 소방차로 물을 공급받는 마을은 10군데 480여 가구에 달합니다. 도내 전역에서는 이달에만 소방차 급수 지원이 150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농작물이 폭염에 말라 죽는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물어가지고 뭐 물대는 집은 그래도 그런 대로 농사가 되고 물 안 되면 다 죽었어요. 밑바닥에 물을 겨우 끌어쓸 수 있을 정도로 농업용 저수지는 이렇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폭염에다 극심한 여름 가뭄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일 강원도 전역에 적지 않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어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도내 첫 벼베기가 오늘 양구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 중에 양구 햅쌀이 시중에 선보일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올해 벼 작황은 괜찮다는 것이 농민들의 반응입니다. 이재규 기자입니다. 풍요의 계절 가을을 앞두고 황금빛이 감도는 양구에 들려 노란 황금빛을 띤 벼는 고개를 숙이고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첫 벼베기 작업은 지난 4월 말 조생종 5대벼를 모내기 위한 논에서 시작됐습니다. 116일 만에 첫 수확입니다. 워낙 쌀값이 없는 그 바람에 그게 좀 약간 그 농민들은 첫 수확을 하지만은 좀 슬픈 게 있습니다. 이번에 수확한 벼는 사흘 동안의 건조 작업과 도정 작업, 포장 작업을 거쳐 닷새쯤 뒤면 시중에 햅쌀로 판매됩니다. 양구 지역에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추석용 조기 햅쌀 340톤가량을 수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생육 상태가 예전만 못해 벼 이삭수는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전년 대비 이삭수하고 벼알 수는 좀 줄은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반기 기상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평년 수준을 유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추석 전 햅쌀이 5,600톤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태풍 피해만 크지 않으면 평년 수준의 작황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동해안 적조가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밀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추리 뉴스를 황병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동해 묵호항과 삼척 임원항의 적조생물 밀도는 1ml당 최대 420셀 정도로 밀도가 10분의 1 수준으로 약해졌습니다. 또 지난 19일 적조생물이 소량 검출됐던 강릉 금진항에서는 적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동지방에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릉시는 양수기 215대와
산불 진화 차량 12대를 농업인들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업인들이 양수기와 스프링클러를 지정 정비점에서 수리하면 5만 원까지 부품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성 간성 전통시장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격주로 토요일마다 할인과 경품 제공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모두 4억 원을 들여 양양읍 조산리 낙산해변 군유지 4,310제곱미터에 야영장 15명과 개수대, 치사대를 갖춘 자동차 야영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속초시 설악동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3층 객실들과 침구류 등이 타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휴업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MBC 뉴스 홍병철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 무상 지원을 추진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다음 달 열리는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20만 원의 교복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해 도교육위원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6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중고교 신입생 3만 3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학부모 단체 등은 찬성하는 반면 강원도의회 교육위는 폭염에도 각급 학교가 전기료 부담 등으로 에어컨 가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심성 정책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막바지 피서철을 맞아 강원 지역의 물놀이 위험지수는 40, 주의 단계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위험지수 100을 기준으로 진단한 결과 전국 평균 위험지수는 30이며 강원은 40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방재청은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과 음주 수영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안전요원이 철수한 곳이 많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대관령 일대 관광 자원화의 일환인 옛 영동고속도로 루지코스 개발 계획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시는 당초 지방도 456호선의 차선 하나를 무동력 바퀴 썰매인 루지코스 10km로 개발하려 했지만 차선을 활용하려면 도로 자체를 아예 폐도시켜야 하기 때문에 강원도, 평창군과의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을 접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는 2017년까지 성산면 어을리에 노천 스파, 야생화단지, 다목적 캠핑장 등의 대관령 관광지 조성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반면 전세가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2%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에는 0.09% 하락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다시 0.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내 어원 부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 지역 어원 부도율은 0.58%로 전달보다 0.5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과 원주의 어원 부도율이 상승했으며 제주와 건설업체의 어원 부도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강원도 내 신설 법인 수는 103개로 전달보다 34개 증가했습니다. 이상은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